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에 있는 송영근 교수입니다. 저는 생태계획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홈페이지가 저희 연구실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제 전문 분야로는 생태계획, 생태보건, 그 다음에 도시생태계, 도시에 있는 기후환경, 서식지, 생물다양성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의 학문적인 기반은 경관생태학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공간정보, 원격탐사라든가 GIS, 환경 DNA 등등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들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토픽은 생물다양성 아젠다와 환경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환경계획에서 생물다양성을 바라보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환경계획에 생물다양성 아젠다를 어떻게 보다 녹일 수 있을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생물다양성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생태학,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제가 간략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물다양성은 결국에는 생태학적인 이해와 생태학적인 시점에서 생태계를 바라보는 그 개념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생태학은 굉장히 많은 세부 분야가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그 위기에 따라서, 또한 목적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한 생태학의 분야가 있겠죠. 대상에 따라서는 식물을 연구하느냐, 동물을 연구하느냐, 물론 이 하부에도 굉장히 많은 생태학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늘 주의 깊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위기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개체군에 따라서, 군집에 따라서, 생태계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이 그림처럼 생태계는 이렇게 각 레이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 레이어들마다 하나의 생태학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학에서 우리 생태계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맛있는 케이크 나와 있는데, 이렇게 케이크처럼 생태계를 레이어로 구분해서 바라본다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는 어느 보호종 혹은 신기한 종이 거기 나타났다 라고 했을 때, 그 개체가 나타난 거죠. 그 개체가 나타났다 라고 했을 때 생태학 하는 사람들은 이 개체에 대한 이면의 스토리를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레이어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개체가 혼자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종의 어떤 집단, 어떤 무리가 여기에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무리가 여기서 멸종 위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점점 더 멸종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군집 레벨로 오게 되면은 그 종뿐만 아니라 그 종과 관계 있는 다른 종, 경쟁하는 종, 공생하는 종, 먹이가 되는 종, 혹은 먹히는 종, 이런 다양한 종들의 관계를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관계에 있는 종들의 집단 역시 생각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군집 생태학의 레벨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환경인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환경인자, 물이라든가 먹이자원이라든가 깨끗한 환경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요소들을 갖다가, 비생물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바로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환경인자가 바뀌게 되는데, 그럴 때 다양한 종들의 생태가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발견한 그 종의, 그 개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수직적으로 연관지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환경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학적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층 구조, 계층 간의 관계라고 쓴 것이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시점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제로 우리 생태계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을까, 복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태학의 분야도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생물 다양성은 실질적인 보존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생태계학 분야와 가장 밀접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물 다양성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 생물 다양성이 얼마만큼 위기인가, 이런 이야기들은 다 빼고 환경 계획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생물 다양성 조약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의 다양성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생물 다양성이란 종 다양성이 아닌가, 거기에 몇 종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 환경 계획, 환경 보전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종과 관련된 앞에서 보여드렸던 케이크의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 생물 다양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다양성, 그 다음에 군집의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의 다양성.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공간 계획을 하게 되죠. 어느 지역을 보전 지역으로 정하고 어디까지 인간의 행위를 제한하고 허용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그 공간에서 어떤 환경 인자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종보다도 생태계라든가 경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물 다양성, 생태계 보존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환경 계획이 어떤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고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모두가 다 그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죠. 하지만 환경 계획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에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여기에서 해야 되는가? 여기 다른 방도로 개발하고 더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데 거기를 못하게 하고 바로 왜 여기에서 해야만 하는가? 자, 경계가 왜 여기인가? 그죠? 그다음 범위가 왜 여기까지인가? 왜 내 땅까지가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뭐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환경 계획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왜 이것 대신에,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이외에 생태계 보존 이외의 목적으로도 쓰일 수도 있겠죠. 같은 생태계의 목적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발전소를 만든다든가, 탄소 중립 차원에서 새로운 탄소 기술을 적용한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좋은 목적의 그 목적들이 하나의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좋은 목적도 있는데 그것 대신에 생물 다양성을 더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이러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더 강조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같이 다른 목적과 양립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환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왜 그때 했어야만 하고, 왜 지금 해야만 하고, 어떤 것들은 앞으로 5년 뒤까지 계속 해야 되고, 이러한 시점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도 최근에 많은 녹색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보다 지속 가능하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들도 역시 환경 계획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발과 보존은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지구상에서 조화되고 공존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를 만들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환경 계획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